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ETF 투자 기초 다지기 세 번째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ETF 관련돼서 세목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면서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오늘은 실제 HTS를 통해서 그 각각의 ETF가 어떤 세목에 분류가 되고 과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HTS 또는 MTS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바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HTS는 미래에셋 대우의 카이로스고요. 그리고 서브를 이용하는 게 키움의 영웅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HTS와 두 개의 MTS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 듣고 나시면은 ETF로 투자하는, 평생 투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화면은 미래에셋 대우의 카이로스 화면이고요. 똑같이 다른 어떤 증권사 ETS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웅문의 화면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할 텐데, 바로 검색창에 보통 HTS를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이렇게 검색창이 있죠. 여기서 ETF라고 입력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메뉴들이 뜨세요. 영웅문 기준에서는 이런 메뉴가 뜨고요. 카이로스 기준에서는 이렇게 메뉴들이 뜹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메뉴는 영웅문에서는 ETF 전체 시세, 그리고 ETF 구성 종목, 카이로스 기준에서는요, ETF 전 종목 시세, 그리고 ETF 종목별 과표 기준가 조회, 이렇게 두 개의 메뉴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ETF 투자를 꽤 오랜 기간 하셨지만 이런 메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세요. 하지만 지금 한번 설명 듣고 나시면은 왜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 알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중간 ETF 관련돼서 생기는 궁금증은 하나는 이제 넘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먼저 키움의 영웅문 기준에서는 지금 ETF 전체 시세로 들어가시면요, 상단에 추적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자산 가치, 그리고 운영사, 그리고 유형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형에서 과세 스타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비과세, 보유기간 과세, 비과세 해외, 회사형, 외국,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볼 것은, 실제 투자를 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비과세와 보유기간 과세, 이 두 개만 확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비과세 해외라는 건 뭐냐면은 2017년도 말까지 유행을 했었던, 한때 앞다투어 개설했었던 비과세 해외 주식형 계좌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용이 되는, 해외 주식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도 비과세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ETF 소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이전에 비과세 해외펀드 계좌를 개설하셨던 분들은 ETF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계좌에서 이렇게 비과세 해외를 선택하시고 해당되는 ETF를 투자를 하시면은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키움 영웅문의 ETF 전체 시세 화면에서는 이렇게 1배수와 2배수 레버리지 되는 ETF가 같이 표시가 되고 한눈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찾기에는 편하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설명드릴 화면 두 번째는 ETF 구성 종목. 그러니까 ETF 안에 들어가는 PDF, 포트폴리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과세 유형, 보유기간 과세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보유기간 과세와 배당소득세는 똑같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지금 킨덱스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 과세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미래세태우 카이로스 화면을 보시면은 ETF 전 종목 시세라는 화면에서는 앞에서 보셨던 영웅문에 보셨던 그런 셀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은 과세 유형 배당 소득세라는 항목이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근데 영문에서는 보유기간 과세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두 가지 표현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별 과표 기준가 조회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종목별 과표 기준가 조회 메뉴를 들어가시면은 과세 유형이 배당 소득세, 근데 여기서는 보유기간 과세라고 친절하게 가로해서 설명을 같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미래세 카이로스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ETF 한번 볼게요. 타이거 2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비과세 ETF로 알고 있잖아요. 국내 주식에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을 이제 벤치마킹 하고 있죠. 그런데 과세 유형 증권 거래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증권 거래소가 과세가 돼야 되는데 면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증권 시장에서 매매가 될 때는 증권 거래소를 면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세 유형은 증권 거래소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는 과세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종목별 과표 기준가 조회에서 증권 거래소라고 나오면은 비과세랑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다른 HTS 말고 MTS나 이렇게 다른 항목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비과세라고 표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혼동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화면이 이제 기타 ETF에서는 좀 중요한 화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아셔야지 이 ETF 세금 과세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는다고 볼 수 있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ETF라고 하면은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나머지 유가나 금이나 해외 지수에 투자되는 그런, 그리고 파생,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이런 ETF는 모두 다 기타 ETF로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기타 ETF는 과세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세되는 이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 가액 차익 중 작은 금액을 대상으로 15.4%, 그러니까 소득세, 배당 소득세 14%, 주민세 10%, 1.4%에서 총 15.4%가 과세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매 차익은 알 수가 있어요. 매매 차익은 저희가 샀던 가격 그리고 팔았던 가격의 이 차익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시세 차익이 없으면은 과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가격이 있는데 매매 차익은 알겠는데 과표 기준 가격은 뭐야? 라고 했던 게 방금 앞 화면에서 설명드렸던 그 화면이죠. 보시면은 미래세 대우 카이로스 화면에서 두 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종목별 과표 기준가 조회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코덱스 인버스를 투자를 했다고 해볼게요. 하락장이 9월은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9월, 10월 최근에 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를 저희가 종가 기준에서 9월 27일 날 사서 6,370원에 매수를 해서 10월 15일자 6,930원에 매도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매매 차익이 560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기타 ETF는 과세 표준 기준가 차익과 작은 금액, 매매 차익과 작은 금액에 대해서 15.4%를 부과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과표 기준가 조회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과표 기준가가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과표 기준가 기준으로 보면은 9월 27일자는 1870.18원이 과세 표준가고요. 그리고 10월 15일자는 1872.02원이 과세 표준 과표 기준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종가 기준의 매매 차익은 560원이지만 과세 표준 기준가는 기준가 차익은 1.84원이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금액, 네, 1.84원에 15.4%, 예, 세금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ETF를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보다는 과세 표준 기준가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이 작게 부여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저희가 HTS가 아니고 MTS, 즉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종목을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키움의 영웅문이고요. 오른쪽이 미래세태우의 MTS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키움의 영웅문 기준에서는 이렇게 종목 정보로 들어가시면은 ETF 검색을 하시고 종목 정보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과세 여부, 비과세, 코덱스 200은 비과세, 그리고 아리랑 선진 MSCI 합성 H 환해지가 되는 이 합성 H 들어가시면은 보유기간 과세라고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미래세태우의 MTS를 들어가시면은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경우가 여기는 화면이 위치가 다릅니다. 우측 하단에 있죠. 과세 유형 배당 소득세, 그리고 선물 인버스 들어가셔도 배당 소득세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실제 투자하면서 어떤 식으로 쉽게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가 어떤 세목에 해당되는지를 HTS와 MTS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니스나이퍼였습니다.